IT 전문 매체 더 버지에서는 마크 주커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의 미래와 소위 메타버스에 관한 생각들을 담은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여러 매체에 소개되었는데 내용을 보면서 흥미로운 부분들이 보여서 저도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메타버스란 용어는 1992년 닐 스티븐슨의 공상과학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 처음 등장한 개념입니다. 최근에 이 키워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고 그 중심에는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등의 게임 플랫폼도 있었지만 오큘러스 퀘스트 2로 VR 헤드셋의 대중화를 이끈 페이스북 역시 주요 플레이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커버그는 메타버스란 개념을 통해 페이스북의 미래를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가 아는 페이스북이란 서비스가 나타나는 모습은 대부분 핸드폰의 작은 직사각형 화면 혹은 웹브라우저의 사각 화면 안에서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실 그런 앱이나 웹 서비스 또한 결국은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플랫폼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한계를 주커버그와 느껴왔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 폰이란 작은 직사각형의 화면으로 사람들이 연결되는 환경에 대해 주커버그는 그것이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2D 앱이나 웹페이지를 넘어선 환경에서 경험하는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콘텐츠를 본다기보다는 체화된 인터넷을 경험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구현된 VR의 경험에서도 춤이라든지 피트니스라든지 멀리 있는 사람도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커버그는 메타버스가 단순한 가상현실 VR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VR, AR, PC, 모바일 기기, 게임 콘솔 등 모든 컴퓨팅 플랫폼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메타버스와 연관되는 콘텐츠들은 아무래도 게임이 중심인데 주커버그 역시 게임 같은 엔터테인먼트가 큰 부분이 될 것이지만 주커버그가 보는 메타버스는 게임 그 이상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소셜 플랫폼 간의 하이브리드와 유사할 것이고 3D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커버그의 희망대로 페이스북이 잘 해낸다면 사람들이 페이스북은 소셜미디어 회사라고 보던 것에서 메타버스 회사로 인식하게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란 키워드에 있어서 급부상한 건 오큘러스 퀘스트 2란 대중화가 가능한 파괴적인 가격으로 내놓은 VR 헤드셋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커버그의 VR에 대한 생각이 궁금했는데 이 인터뷰에서 재밌는 그의 반응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퀘스트2가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며 VR의 대중화를 이끌긴 했지만 현재의 VR 헤드셋에 대한 주커버그의 생각은 아직은 투박하다고 보는 듯합니다. 좀 더 가벼워져야 하고 해상도도 높이고 텍스트도 잘 읽을 수 있게 해야 하고 좀 더 자신을 표현하기 편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퀘스트2에 대한 호응에 주커버그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주커버그는 VR 헤드셋이 아무래도 게임에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봤고 업무의 영역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퀘스트2에서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며 축적하는 경험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슈퍼내추럴이나 핏XR 같은 앱에서 가능하게 하는 피트니스 경험이 그 예인데 그 안에서 권투나 춤을 배우는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것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커버그는 메타버스에서 사람들이 업무를 하는 미래를 그리고 있지만 좀 더 가볍고 자연스러운 AR 안경이 가능하려면 기술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 칩과 네트워킹 칩, 홀로그래픽 파장의 가이드들, 그리고 센서들, 배터리와 스피커까지 안경 안에 넣어야 하는데 엄청난 도전이고 향후 10년간 직면하게 될 기술적 난제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페이스북 외에 애플 등 다른 기업들이 향하는 VR의 방향 또한 손가락의 움직임의 센서에 집중하는 등 단순히 VR 플랫폼이 게임의 영역을 넘어서서 업무의 영역까지 확장하려는 여러 움직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결국 현실의 세계와 링크시키려는 방향성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구축하고 있는 인피니티 오피스 같은 업무 환경을 소개하며 이런 시도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주커버그는 이미 VR에서 많은 미팅을 하고 있고 미흡한 점도 있지만 공간 감각이 좀 더 현실적이고 낫다는 점은 장점이 있고 이런 환경에서는 원하는 만큼 문서 공유가 가능하고 화이트보드로 그림을 그리고 같이 볼 수 있고 그만큼 서로 컨텍스트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무 환경 외에 이 메타버스 환경에 어울리는 유형의 작업들도 있을 것이고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경험과 환경을 만들어내는 개인 크리에이터들, 예술가들 중심의 엄청난 창작자 경제가 생겨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강하게 동의하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경험한 예를 소개하면 VR챗에 개인 유저가 만든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맵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인생 게임이기도 해서 소문을 듣고 접속해보니 그 경험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개인 유저가 만든 맵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그 게임의 주인공인 링크가 되어서 하이랄 평원을 다니고 평면 스크린에서 본 게임 요소들과 꽤나 상호작용까지 할 수 있는
VR에서의 경험은 그 몰입도가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든 생각이 이런 컨텐츠에 대한 수요는 VR 인구가 늘수록 폭증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창작 환경이 더 쉬워지고 장벽이 낮아질수록 그 수요와 공급은 만나서 경제를 만들어낼 거고요. 로블록스가 메타버스의 주요 키워드로 떠오른 것도 로블록스 내에 경제가 돌아가고 창작자 생태계가 활성화된 면도 클 것입니다. 주커버그의 생각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었던 얘기는 원격 근무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커버그는 앞으로 5에서 10년 내에 회사의 절반 정도가 원격 근무를 하게 될 것 같다고 전망합니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시기상조가 아닐까 했겠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도 이상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커버그는 사람들이 좀 더 흥미로운 것을 탐험하고 다른 기회를 얻는 자유를 누리면서도 덜 고정되어 있는 세상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인터뷰는 IT 미디어 더 버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고 시로켓단넷에서 번역해 주신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큐리였습니다.